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손소독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손소독제는 이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또 청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손소독제가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기 쉬워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 이 손소독제 사용과 관련한 위해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요, 시스라고 합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63개 병원, 16개 소방서 등 81개의 위해 정보 제출 기관과 137 소비자 상담 센터 등을 통해서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시스 시스템에 2020년 손 소독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69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는 2019년 그 전년도에 단 4건만 접수되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접수된 69건의 위해 사례 중에서 신체 부위를 위해 신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40건이 73%가 되겠네요.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고요. 이어서 이제 손 소독제를 삼켜서 신체 내부,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 20% 정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또 이런 신체에 또 나쁜 영향을 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용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안전사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손 소독제로 인한 안구에 대한 안전사고 40여 건 중에서 24건은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서요. 엘리베이터 내에서 설치된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사용하다가 눈에 튀었다든가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가 눈을 비비게 되어서 안구에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15세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발생한 안구 관련 안전사고 16건, 또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서 안구 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그 내용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까 특히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위해 사례가 또 있나요? 네, 손 소독제를 음료로 오인을 해서 삼키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화기 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요. 11건의 위해 사례 중 6건은 만 15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전문점 등에서요, 손 소독제를 시럽, 이런 것으로 오인을 해서 음료에 넣어서 마셨다든가, 또는 낱개의 어떤 포 형태라고 하죠. 그렇게 제공되는 손 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서 섭취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또 다른 5건은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 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가 있었어요. 아직 사물을 올바르게 분간하기 어려운 5세 미만의 어떤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손 소독제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 시에 좀 각별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회용 용기에 담겨있는 손 소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인기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 소독제의 경우 어린이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친숙한 포장이나 어떤 꾸밈 형태로 되어 있는 손 소독제의 경우는 보관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디자인의 어떤 그런 제품을 구입을 좀 원천적으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손 소독제 내용물이 눈이나 코, 입, 여기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용을 하고, 거기서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그 가정에서 손을 씻을 때는 물과 비누 이런 등등을 사용해서 씻는 것이 위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의 어떤 공공 장소에 흔히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보호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손 소독제 사용에 조금 더 유의를 기울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사례에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포장 용기로 이 리콜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까도 설명을 잠시 더 드렸다시피요. 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음료나 젤리 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인기 캐릭터가 들어간 어떤 용기, 아니면 또 식품 향이 첨가되어서 음식물로 오인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손 소독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펌프형 손 소독제를 구입을 한다면요, 분출구가 곡선으로 구부러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거는 평평한 장소에 비치한 다음 그 노즐 내에 소독제가 굳지 않도록 깨끗이 가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펌프형 손 소독제 제품은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독제 제품을 사용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펌프형 제품은요, 눈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눌러서 사용을 해야 갑자기 그 내용물이 튀어나와 분출되는 것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눈과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려 사용을 또 해야 되겠고요. 손 소독제 제품은 여기에 골고루 도포한 다음에 양손을 충분히 비벼서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하고요. 손 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는요, 눈이나 코, 입 같은 어떤 신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역시 분사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화재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는요, 촛불을 켠다라거나 전기용품을 바로 만진다거나 하는 등은 좀 자제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일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내용물이 눈에 튀었거나 아니면 그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손 소독제 사용 중에 그 내용물이 눈에 튀어 들어간 경우에는요,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이제 기울인 다음에 생리식염수, 급한 경우에는 세면대에서 신속하게 물을 내려서 그 내용물, 손 소독제 내용물과 접촉된 안구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는요, 즉시 응급실 또는 안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소독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로 인한 또 다른 위해를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